네, 안녕하세요. 오뽀입니다. 2022년 1월 20일 오후 5시 24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비트코인 차트 분석 좀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어저께 제가 새벽에 좀 전체적인 시장 분석에 관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움직임에 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오늘은 뭐 특별히 설명할 게 없습니다. 그냥 이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전에 나왔던 강력한 매물대 자리에서 현재 비트코인이 쌍바닥을 찍은 그림이고요. 쌍바닥을 찍고 여기서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를 결정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이 떨어졌을 때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느냐? 네, 떨어질 때 추세 라인이 깨졌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 대한 바닥 자리, 전저점 자리 잡으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가 전저점 하나 잡히고요. 요 정도 자리가 하나 잡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자리가 여기 잡힙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한 4,400, 들 떨어지면 4,400 정도, 많이 떨어지면 3,500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자리다. 뭐, 요 정도 분석으로 볼 수 있고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지금 자리가 이전에 대한 추세 라인 자리와 매물대 자리 양쪽에 다 겹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라인은 쉽게 깨지진 않을 거다. 이 라인은 쉽게 깨지는 자리는 아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상승보다는 과감한 베팅을 좀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하는 게 저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손절하기보다는 이 자리가 깨졌을 때 손절을 하거나 대응하기를 조언하고요. 그리고 이제 1일 뭐 지금 뭐 당장 단계적인 관점으로 좀 살펴보면요. 음, 쌍바닥 끓였죠. 쌍궁댕이. 쌍궁댕이 그리고 올라가는 자리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닥 자리에서 바닥은 위로 올라가는 바닥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평선으로 봐도 현재 5시간 차트, 4시간 마감으로 봤을 때 5시간 차트를 보면요. 15일선과 7일선에 대한 골든크로스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부터 좀 더 명확해졌죠. 비트코인이 5천만 원만 깨지지 않는다면 지금 자리에서 저 7일선하고 15일선이 깨지지 않는다면 적어도 적어도 이 51선 라인까지는 올라갈 거다. 올라간 다음에 이 자리에서 떨어질 것인지 올라갈 것인지를 결정할 거다. 이 자리대가 시간이 이제 내려온다고 해도 5,150 정도 됩니다. 5,150만 원 정도. 5,150만 원 정도는 지금 자리에서 오늘 저녁 시간이나 내일 아침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요거는 좀 기다려 보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올라간다 하면 이 자리에서 무조건 뚫고 날아가는 게 아니라 조정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보시면 됩니다. 왜? 지금 같은 자리에서는요, 추세 라인 또 꺼집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추세 라인 왜 자꾸 바뀌냐? 추세 라인은요, 바뀌는 게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차트가 완성됨에 따라 추세 라인이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기존의 추세 라인은 지저분이니까 지우는 거지, 기존의 추세 라인도 그대로 살아있다고 보고 분석을 합니다. 결국 올라가다가 요 라인 움직이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움직임도 나올 수 있다. 여기 50일선 터치 맞고 조정받았다가 기어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또는 터치 맞고 추세 라인이 깨진다. 그러면 이거 역시도 결국은 손절 라인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손절을 했다가 찔고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손절하면 어디까지 내려온다? 이전에 대한 전저점 자리까지 반등 자리 보일 수 있다. 그럼 이 정도가 다시 한번 매수 잡아볼 수 있는 자리가 된다는 거죠. 여기가 깨져서 손절이 나오면 다음 자리까지도 떨어질 수 있지만 이 자리는 어떤 자리다? 반등 자리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차트 분석 교육법에 보시면요.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굳이 여기까지 말하지 않아도 알아들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럼 제발 부탁드립니다. 투자하지 마세요. 투자 자격이 없는 겁니다. 기본적인 공부도 안 하시면서 투자하시고 누가 올라가면 올라간다, 떨어지면 떨어진다 라고 투자하시는 분들 반성하시고요. 정말 이 시장에서 살아남고 싶으시다 하면은 치열하게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비트 도미넌스가 40% 이상 올라갔고요. 그리고 현재 김프는 1.5%입니다. 김프가 어저께 이후부터 계속 빠져 있는 상태고요. 대부분의 뭐 유명 마진하시는 분들은요, 다 롱 포지션 갖고 있네요. 뭐 지금 자리에서는 뭐 다들 올라가는 쪽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자리 깨지면요, 정말 답 없어요. 이번 게임 여기 깨지면요, 희망으로 돌리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만큼은 저도 꼭 지켜주기를 바라봅니다.
해외 같은 경우도 현재 42,000부를 통과하지 못했어요. 42,000부를 복구했다가 잠깐 빠지는 그림을 보여주는데요. 해외 같은 경우도 42,000부를 조만간 뚫을 거로 보입니다. 42,000불이 여기거든요. 다 왔죠. 이만큼만 올라오면 돼요. 42,000불만 통과해주면 해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안정세 나올 것 같고요. 해외 같은 경우도 재밌는 게 보면 현재 추세라인 그대로 지켜주면서 올라갑니다. 추세라인 그대로 지키면서 올리죠. 추세라인 찍고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해외도 차트 모양으로 보면 차트 움직임으로만 보면은 전혀 나쁘지 않다는 확인을 볼 수 있고요. 또 해외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지금 물량이요 절대적으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보시죠, 뚝 떨어진 거. 비트코인 물량이 이렇게 쭉 빠졌어요. 이거 시봉입니다. 이거 오늘 시간별 움직임이거든요. 언제 떨어졌냐면 오늘 아침 7시. 오늘 아침 7시에 비트코인 누군가가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옮겨놨습니다. 개인 지갑에서 개인 지갑으로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오늘 아침에 엄청난 물량이 다시 또 빠져나갔다. 거래소에서 계속해서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죠. 일봉으로 보면요. 보세요. 여기서부터 계속 떨어지는 거. 이제 이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거래소 물량 떨어지고 있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거래소 물량이 빠진다는 거는 수요 공급 원칙에 위해서 비트코인 어느 순간 폭발할 수 있는 힘을 비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뉴스들 좀 살펴볼게요. 특별한 뉴스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요 가상자산 투자 수익의 5천만 원까지 비과세를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하죠. 기존에는 250만 원까지 비과세로 추진하고 250만 원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고 했는데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로 하겠다,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내년에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죠. 2023년부터 세금이 부과될 예정인데 이때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거죠. 우리가 뭐 1년에 5천만 원에서 수익을 내는 건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세금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FC 바르셀로나가 암호화폐 기업 두 곳과 스폰서십 계약을 협상 중이라고 합니다. 뭐 축구 팬들이라면 FC 바르셀로나가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아시죠? 근데 이들을 통해서 이들의 팬들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알게 되고요. 또 암호화폐가에 대해서 홍보를 하다 보면은 그만큼 저변이 넓어지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마케팅적으로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싱가포르에서 계속해서 암호화폐 광고 단속을 한다 어쨌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적으로는 영향은 없을 겁니다. 왜? 싱가포르에서는 많은 법인들이 있는 거지 실제로 그 안에서 비즈니스가 일어나질 않거든요. 그래서 싱가포르는 그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FTX CEO 샘 뱅크먼 프라이드가요. 1년 안에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량이 3배 이상 증가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만큼 암호화폐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현재 이슈가 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고 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에 더 열광적으로 지금 많은 사람 투자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많이 높다고 하잖아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돈이 많이 풀렸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 약간 이런 투기성 자금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에 저도 앞으로는 좀 이 많은 돈들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실제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2021년도에 많은 자금들이 비트코인으로 들어왔다는 거는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아무튼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바이낸스로 10,000개 비트코인 입금됐다. 뭐 이런 게서 뜨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거 위험하다 생각하는데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죠. 거래소에서 물량은요 계속 빠져나갔습니다. 입금했다는 기사가 떴는데 왜 더 많이 빠져나갔죠? 네, 입금된 기사만 떴고요. 출금된 기사는 안 떠서 그래요. 출금됐다는 기사가 안 뜬 겁니다. 그냥 입금된 기사만 띄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함이 나오는 거죠. 일론 머스크 암호화폐 언급 이미지 게시 여기서 1시간 지구는 7년. 네, 이거 인터스텔라인가요? 거기서 나왔던 내용인 것 같던데.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요, 현재 왜 이 우주 산업을 계속 하는지 아세요? 이것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인터넷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를 타고 나가거나 어양어선을 타거나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가잖아요. 비행기 안에서는 인터넷이 안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 인터넷이 돼요. 인터넷 서비스를 해주는 비행기들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속도가 엄청나게 느립니다. 딜레이가 엄청나게 느려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우리가 딱 지구에 있으면 땅에 있으면 기지국들 있잖아요. 인터넷 기지국. 그러면 기지국 갔다가 갔다 오고 갔다 오고 갔다 오기 때문에 인터넷 쓸 때 딜레이가 없거든요.
근데 비행기 같은 경우는요. 비행기 같은 경우는 땅으로 수신하는 게 아니라요. 위성이랑 수신합니다. 근데 이게 위성에서 갔다가 오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려요. 그리고 핑이라고 하거든요. 핑이라고. 그래서 이 그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오래 걸리기 때문에 딜레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예. 그런데 이거를 제가 잘못 설명했어요. 위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땅에 있는 거랑 땅에 있는 기지국이랑 연결하는데 땅에 있는 기지국이 너무 멀기 때문에 딜레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늘에 떠 있을 때 위성이랑 주고 받으면 금방 되거든요. 위성은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위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통신 위성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통신 위성이 생각보다 많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해주기 위해서 엄청난 비용이 많이 들죠. 예, 그래서 이 일론 머스크가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우주에 이 수많은 작은 통신만을 위한 인공위성을 쏴가지고요. 비행기를 타고 갈 때 바로 연결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통신에 대한 이런 것들도 많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것도 상당히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일론 머스크가 현재 뭐 그런저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기본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위 100개 이더리움 지가 24시간 동안 이더리움하고 매틱을 매수했다라고 보죠. 코인들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상자산법 제정 박차 가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후보를 지원 사격했다. 뭐 가상화폐 쪽에서 이번에 대선이 있으면서 많은 대선 후보들이 또 여당과 야당들이 젊은 친구들의 표를 받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우리야 뭐 좋은 거죠. 좀 기대가 돼 봅니다. 홍남기, 심지어는 홍당기부터도 올해 메타버스에 5,560억을 재정 투자한다고 하네요. 메타버스. 계속해서 메타버스 시장은 커질 겁니다. 요즘 이더리움 클래식이 좀 가격이 올랐었죠. 이더리움 클래식이 조금씩 움직여요. 그동안에 재단이 있는지 없는지 일을 하는지 없는지도 몰랐는데 이제 슬슬 움직임이 있죠. 이더리움 클래식 물려 계신 분들 희망을 가지고 버텨보시죠. 실제로 채굴 관련돼서도 저도 이더리움이 2006이 됐을 때 과연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채굴 업자들이 넘어갈 것인가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최근 며칠 제가 좀 공부 좀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채굴 업자들이 결국은 레이븐이나 아니면은 이더리움 클래식 쪽으로 많이 선회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도 어느 정도 반사이익을 얻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블룸버그가 구글 블록체인 전담 그룹 조직 중이다. 네, 대기업들에서도 블록체인 전담 팀들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뭐 아디다스, 뭐 프라다 같은 데서도 NFT 관련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네, 암호화폐 단기 약세 전망하나 장기적으로 우상향이다. 뭐 내용 뻔할 겁니다. 대부분의 현재 금융시장에 대한 이 테이퍼링이라든지 금리 인상으로 인한 투자 심리 저하에서 가격은 떨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흡수가 되면은 가격이 오를 거다. 뭐 그런 내용일 것 같아요. 이 정도 보시죠. 뭐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비트코인 현재 4시간 차트로요. 이 7일선인가 15일선의 골든크로스가 났기 때문에 요거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만 보시고요. 깨지면 조심하시고 안 깨지면 버텨라. 그리고 요 라인 하나 더 깨진다고 해도요. 라인 하나 더 설정해 드린다면 요 라인 그냥 지키세요. 이거 요 라인. 떨어진다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지금 자리에서 손절자리는 5,050입니다. 5,050만 원. 5,050만 원만 안 깨지면 돼요. 5천만 50만 원. 맞아요. 5,050만 원. 네. 오늘 뉴스 브리핑 차트 분석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포였습니다.